5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깻잎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 50세 이후 건강을 위해 깻잎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삼국 음식 3가지를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깻잎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다가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깻잎은 우리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죠. 삼겹살을 먹는데 깻잎이 빠지면 맛이 반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은한 향에 약간 매콤한 맛고기에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염증을 막고 감기 기운을 몰아내니 깻잎이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곧 정체를 밝힐 3가지 음식과 깻잎을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기대했던 모든 효능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 심장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해치게 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영양학회의 여러 연구와 음식궁합을 잘못 맞춰 발생한 경미한 식중독 고혈압 신부전 관련 환자를 매년 수천 명씩 진료하는 지역병원들의 보고서에도 기록된 사실입니다. 몸에 좋은 보약도 사람과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3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화 기능은 약해지고 신장의 활동은 느려집니다. 혈압은 시도 때도 없이 오르내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조심하지 않으면 후원투수가 아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깻잎을 먹으면 땀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며 잠도 잘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똑같이 깻잎을 먹고 비슷한 식사를 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며 피로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몇 주 뒤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다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깻잎과 함께 먹는 3가지 삼국 음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무해해 보이지만 깻잎과 만나면 건강을 파괴하는 커플이 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로운 작용 원리와 초기 증상을 알아보는 방법도 명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깻잎을 심혈관과 신장 건강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귀한 약재로 만드는 올바른 섭취법과 궁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피로, 허리 통증, 다리 부종, 잦은 야간요 증상을 겪고 보셨거나 혹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어떤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하는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식단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수명을 수십 년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며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 3가지 삼국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깻잎이 과연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 한국인들이 이토록 깻잎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잎사귀 안에 어떤 놀라운 건강 효능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깻잎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왜 잘못된 섭취 방법이 그토록 위험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깻잎은 약초로 분류되어 약으로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기와 함께 쌈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뜨끈한 탕에 넣어 먹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우리가 만병통치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여 이 만병통치약을 신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짐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깻잎은 향신 채소 중에서도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여러 대형 연구기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체내의 전이성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찾아내 파괴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암의 조용한 확산으로부터 우리 몸을 묵묵히 지켜주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선 기름이 기억력에 좋다고 듣지요. 하지만 소화장애가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선 기름 캡슐은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깻잎은 흡수가 잘 되고 순한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혹시 자꾸 깜빡깜빡하고 했던 말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즈마린산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있는데 이는 보통 로즈마리에서 발견되며 유럽의학계에서 뇌 활동을 촉진하고 노인의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데 높이 평가받는 허브입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깻잎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채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페놀산과 같은 천연 화합물도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한 가지 실제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박 선생님은 식사 중에 친손주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보건소의 영양사로부터 조언을 들은 후 매일 아침 3개월 동안 꾸준히 깻잎을 곁들인 두부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스도쿠를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손주의 숙제를 지도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이 잎사귀 하나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쓰이면 비싼 약 없이도 건강을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깻잎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합니다. 그 결과 보약이 되는 대신 독약으로 변해간 신장 그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아주 위험한 깻잎 섭취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깻잎 섭취 시 피해야 할 위험한 실수 3가지. 1점 나트륨, 폭탄 깻잎 장아찌의 함정. 첫 번째 위험은 깻잎 장아찌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많은 한국 가정에 익숙한 밑반찬입니다. 깻잎 장아찌 한 통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짭짤해서 밥도둑이며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걱정스러운 수치가 숨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 단 100g에는 약 1/8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다음 비교를 들어보십시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1인당 하루 최대 2mg, 즉 작은 티스푼 하나 미만의 소금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장아찌 한 움큼만으로도 하루 최대 염분 섭취량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깻잎 장아찌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단에는 된장찌개, 김치, 양념, 고기 각종 소스 등 모두 염분이 많은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우리 몸은 권장량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도한 염분이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50세 이상에서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에서 짠 식단이 한국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고혈압 및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매일 꾸준히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염분뿐만 아니라 시판되는 깻잎 장아찌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보존제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잎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식향산 나트륨이나 소르빈산 칼륨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허용량 내에서 사용하면 괜찮지만
자주 섭취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면 간과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 체계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노인이 식품 첨가물에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정말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고 소금을 적게 사용하며 보존제 없이 만들어 며칠 내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깻잎에 남은 잔류농약. 두 번째 실수는 깻잎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이라는 언뜻 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산물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깻잎은 시금치, 상추와 함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3대 채소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오늘날의 농약은 잎 표면, 특히 울퉁불퉁하고 주름이 많은 깻잎 뒷면에 매우 단단히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독소가 간에 축적되고 신장은 더 많이 요구해야 하며 피부에는 발진이 쉽게 생기고 심지어 호르몬 균형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을 옅은 소금물이나 식초, 희석액에 약 5분간 담가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약 30초간 꼼꼼히 씻고 손으로 잎의 양면, 특히 뒷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잎이 멍들지 않도록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그렇다고 대충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여 첫 식사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점. 과유불급 신장 환자에게 위험한 칼륨 과다 섭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깻잎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5장에서 7장 정도 먹는 것이 합리적이며 영양소를 보충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신부전이 있는 분들에게 깻잎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깻잎에 칼륨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근육 활동을 유지하고 혈압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과도한 칼륨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경우 이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 칼륨이 혈액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근육 약화나 피로감에 그칠 수 있지만 심한 경우 부정맥발은 심박수 또는 급성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 때문이 아니라 만성 신장 질환이 있던 환자가 칼륨이 풍부한 깻잎, 바나나 또는 감자를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깻잎은 진정으로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 때만 보약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간, 신장 그리고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영양은 많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리고 제때 먹는 데 있습니다. 식습관의 약간의 조절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깻잎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깻잎을 귀한 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실수들 옆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결합하면 깻잎이 귀한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깻잎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2배로 높여주고 맛도 좋으면서 심장, 신장, 혈관을 보호해주는 3가지 음식 궁합이 있습니다.
1점 고기구이 암 유발 물질을 막는 천연 방패. 먼저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이 모임 때마다 먹는 음식인 고기구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말 저녁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향긋한 삼겹살 몇 점을 신선한 깻잎과 생마늘 한쪽과 함께 싸먹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소박한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익숙한 습관 뒤에 숨겨진 건강 측면을 보셨으면 합니다.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특히 타기 직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위험이 높은 그룹으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기구이를 먹는 습관을 버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깻잎이 바로 자연적인 방패입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귀한 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들은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의 상당 부분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필터망처럼 나쁜 녀석들이 혈관과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기구이를 신선한 깻잎과 함께 먹을 때 여러분은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간, 심장 그리고 혈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위해 마트에서 파는 깻잎 장아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맛은 좋지만 100g당 1,800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하루에 허용하는 최대 소금량에 거의 육박합니다. 게다가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어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을 피로하게 하고 알레르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고기구이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신선한 깻잎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맛있으면서도 안전한 현명한 조합입니다. 2점. 두부 기억력과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식물성 영양제. 두 번째 궁합은 더 가볍고 담백하지만 매우 현명한 조합으로 바로 두부와 깻잎입니다. 두부는 익숙하고 저렴하며 조리가 쉬운 음식으로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이소플라본은 안면 홍조 피부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 과정을 늦추며 고혈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남성에게는 두부의 단백질이 고기 단백질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어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부와 깻잎을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은 배가 됩니다. 깻잎은 본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원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간을 시원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면서 뇌에도 좋고 심혈관에도 좋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깻잎을 섞은 두부 샐러드에 토마토나 오이 몇 조각을 더한 한 접시는 기억력을 위한 영양제와 뼈 관절을 위한 영양제를 동시에 보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 없고 비싸지 않으며 맛있고 먹기 쉬운 자연에서 온 약입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 깻잎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향신 채소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및 기억력 감퇴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점. 가지 혈관 청소와 면역 강화를 동시에. 세 번째 궁합이자 제가 여러분께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는 조합은 바로 가지와 깻잎입니다. 가지는 본래 서민적인 채소이지만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대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이로써 궤양이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깻잎은 비타민 A와 같은 비타민과 다양한 미량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비타민 A는 눈을 밝게 하고 각막 건조를 막으며 노인성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여 몸이 감기나 염증에 대항하는 것을 돕습니다. 가지와 함께 결합하면 혈관을 청소하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소화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음식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제안하는 메뉴는 저녁 식사로 먹는 가지 마늘 깻잎 볶음입니다. 이 음식은 기름이 적고 소화가 잘 되며 하루 종일 쌓인 혈중 지방과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잦은 두통을 겪던 분들이 몇 주 동안 가지 깻잎 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정신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섭취와 올바른 조합이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방금 공유한 세 가지 조합, 즉 고기 구이와 깻잎, 두부와 깻잎, 그리고 가지와 깻잎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비싸지도 복잡하지도 값비싼 약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심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노화 과정을 늦추고 노년의 정신을 맑게 하는 장기적인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멀리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식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깻잎은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될 때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소박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깻잎만큼 위대한 채소 가지에 숨겨진 비밀. 깻잎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또 다른 매우 익숙하지만 종종 가볍게 여겨지는 채소 가지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평범하고 저렴한 채소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조리하면 여러분의 심장, 혈관 그리고 뇌를 위한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깻잎이 간과 기억력을 보호하는 경호원에 비유된다면 가지는 혈관, 심장 그리고 대장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은 일주일에 약 3번만 가지를 올바르게 섭취해도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대장암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기록되고 국제보건기구들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가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바로 껍질에 특징적인 보라색을 만드는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안토시아닌이 매우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체내의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 자유라디칼이 노화, 혈관 손상 그리고 암세포 형성에 숨겨진 주범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밤낮으로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 군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 전에 가지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은 가장 귀한 부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껍질이 윤기 나는 어린 가지를 골라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볍게 볶거나 찌거나 적당한 온도로 굽는 등 빠르게 조리하고 아무것도 벗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토시아닌 외에도 가지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끌어내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변을 부드럽게 하여 장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가지는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 점막을 보호하며 궤양이나 대장암의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운동이 느려지는 노년층에게 가지는 장운동을 촉진하면서도 안전한 음식입니다. 가지가 노년층의 좋은 친구가 되는 또 다른 장점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즉, 많이 먹어도 살 걱정이 없고 오히려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줍니다.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저렴하고 건강하며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영양학회의 권장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약 25-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중간 크기의 가지 한 개 약 100g만으로도 필요한 식이섬유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 가지 한 개를 먹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먹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러니 가지를 단지 서민적인 음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저렴한 보약이며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 올바른 조리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지를 약으로 먹는 현명한 섭취법 2가지. 그렇다면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현명한 조합에 있습니다. 가지와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음식을 진정한 처방전으로 만들어줄 2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만들기 쉽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1점. 냉착 들기름 뇌와 혈관을 위한 황금 조합. 여러분,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혈관장, 뇌 그리고 심혈관에 치유의 힘을 가져다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영양교육에서 이 레시피를 공유할 때마다 듣는 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렴하고 조리하기 쉽고 먹기 편한데 짧은 시간 적용 후 효과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냉착 들기름으로 볶은 가지입니다. 제가 가지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물질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자유라디칼이 세포, 특히 혈관 세포와 뇌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가지만으로는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냉착 들기름을 더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냉착 들기름은 저온에서 추출하여 천연 식물성 오메가3 함량을 그대로 보존한 기름입니다. 이 좋은 지방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가지를 볶을 때 들기름 한 티스푼만 넣어도 여러분은 약국에서 파는 EPA 캡슐 하나에 해당하는 오메가3을 부작용 걱정 없이 섭취하는 셈입니다. 2점. 마늘, 심장, 폐, 뇌를 지키는 이중 경호원. 2번째 조합은 가지와 마늘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전체 순환계를 위한 이중 경호원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중금속이 매일 폐로 들어오는 시대의 마늘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간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것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폐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튀긴 음식 그리고 유해 환경에서 발생하는 산화 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2 재료가 결합하면 심장, 폐, 뇌라는 3가지 가장 중요한 기관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피곤하고 배가 더부룩하며 피부톤이 칙칙하고 잠을 잘 못 잔다면 너무 많은 기름 없이 중불에서 마늘과 함께 볶은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편안해진 소화 깊은 잠 그리고 눈에 띄게 상쾌해진 정신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가지 섭취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독약 만드는 실수. 하지만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지를 잘못 조리하면 모든 영양가를 잃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간과 심장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매일 적용하고 있는 조리법이라는 것입니다. 1점. 트랜스 지방 폭탄 가지를 기름에 푹 튀기는 실수.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가지를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것입니다. 특히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와 같은 일반적인 기름을 사용할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름들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 즉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가지는 본래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기름팬에 넣는 순간 기름을 매우 빠르게 흡수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원래는 채소였던 음식이 간과 혈관이 온 힘을 다해 처리해야 하는 지방 폭탄으로 변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체의 지방 대사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가지 튀김 같은 튀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스스로 혈중 지방과 혈압을 높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점. 귀한
영양분을 파괴하는 고온조리.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지는 튀겨야 맛이 찌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야 매력적이야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삭한 껍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보통 18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로 튀겨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 온도에서는 가지의 영혼이자 노화를 막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즉, 바삭하게 튀긴 후에는 가지의 가장 귀한 영양분은 사라지고 해로운 기름과 지방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에 부담을 더하고 혈관을 막으며 조용히 심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채소는 많이 먹고 고기는 적게 먹는 분들 중에서도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경고 수준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기름에 푹 튀기는 대신 중불에서 가지를 볶되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냉착 들기름을 약간만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빠르게 지거나 마늘이나 저염 간장으로 가볍게 간을 해도 좋습니다. 음식은 맛있고 가지 본연의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독소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중년 및 노년층에게 권장하는 과학적인 조리법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가지는 심장과 혈관의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잘못 먹으면 조용한 적이 됩니다. 선택권은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깻잎과 가지의 올바른 섭취량, 시간, 그리고 건강 식단 예시. 여러분 보셨죠? 올바르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지만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부작용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점. 적정 섭취량과 유불급을 피하라. 깻잎 전문가들은 매일 신선한 2% 야고장에서 7장 정도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양은 우리 몸이 칼슘, 철분, 항산화 물질과 같은 귀한 성분들, 특히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지원하는 활성 성분들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보다 많이 먹으면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의 경우 속쓰림이나 가벼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깻잎은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약초, 양념처럼 적정량을 사용할 때만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지의 합리적인 양은 하루에 중간 크기 한 개, 약 100g입니다. 가지 껍질에는 혈관을 청소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라색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한 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하루 필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겪기 쉬우며 그때는 이 점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2점. 황금 섭취 시간, 오전 또는 저녁 식사 시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섭취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깻잎과 가지의 경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중간이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전 중간에는 아침 식사 후 소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특히 7시 이전에 일찍 먹으면 가지와 깻잎이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 숙면을 취하고 야간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점. 중년 건강을 위한 하루 식단 예시. 여러분이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중년 건강에 매우 유익한 하루 식단 예를 제안해 드립니다. 아침 신선한 깻잎 몇 장을 곁들인 두부 샐러드에 시원하고 먹기 좋게 토마토나 오이 몇 조각을 더해 보세요. 점심 마늘과 작은 들기름 한 스푼으로 가지를 볶아 현미밥과 미역국과 함께 드시면 영양은 충분하면서도 속은 편안합니다. 저녁 깻잎에 싼 돼지고기 수육을 싱거운 소스에 찍어 드셔보세요. 이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위와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단에 작은 변화만 주면 여러분은 익숙한 음식들을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자연 치료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결론 소박한 음식의 위대한 힘.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볼 시간입니다. 깻잎과 가지, 이 두 가지 단순해 보이는 채소가 여러분의 건강을 연장하고 약을 피하며 더 많은 건강한 애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깻잎과 가지가 단순한 곁들임 채소가 아니라 일상 식단에서 매우 귀중한 두 가지 자연 치료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조리하기 쉽지만 보신제, 항염제, 혈액 정화제, 기억력 증진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박한 음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고 가족 중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 당뇨병, 심부전 그리고 암까지 예방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깻잎과 가지에 대해 공유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 가족 또는 이웃 중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깻잎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그들과 한 번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조용히 다가오는 심부전, 고혈압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란 안에 약속의 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깻잎을 제대로 씻겠습니다. 또는 매주 가지와 깻잎을 함께 먹겠습니다. 와 같은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더 건강하고 현명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일상 식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위한 응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살며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자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50세 이후의 세월을 더 가볍고 굳건하며 활기차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매끼니가 신장을 해치거나 혈압을 높일까 두려워하는 대신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합한다면 매끼니가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식습관 및 생활습관 비결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참고용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